매번 설명회를 하면 딱딱해요. 그리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긴 좀 덥네요. 딴데 추운데.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럼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되게 피곤하신 상태로 이걸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힘을 내서 하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예비고일 설명회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5등급제로 바뀌면 뭐 1.0 이하는 못 갈 거다, 뭐 2등급 이하는 어떻다. 제가 전국으로 설명회를 다 다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도 설명회를 막 하다 보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입시라는 게 한 번 들으면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시면 아직 꿈과 희망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대치 러셀이라고 들어보셨죠? 러셀이라고 메가스터디. 그 러셀을 만든 3명 중에 1명이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근데 그때 3학년, 2학년, 1학년을 놓고 4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입시 강의를. 자, 의대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1학년 애들 쫙 들어요. 3학년 애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팔짱 끼고 3학년 해봐라. 니네가 지금 다 꿈과 희망에 넘쳐져 있지. 하지만 그 꿈과 희망을 1학년부터 없앨 수는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현실적인, 이거 녹화하지 마세요 아버님. 녹화하시면 더 설명이 안 합니다. 왜냐면 막 얘기하다가 욕도 나가요. 현우진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제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조금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의 대찬학원, 명인학원에서 입시연구소장을 했고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세종학원에 지금 불려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회 내용은 정부 발표 및 대학 기관들 발표예요. 그래서 내용을 부모님들이 다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지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내용은 발표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에서는 교과 전형을 뽑으라고 해요. 근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뽑지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 발표되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대학들이 우리는 이렇게 선발하겠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종합전형은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세특을 잘 써야 된다는 오해를 많이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세특 잘 써서 대학 잘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오늘 설명회 끝은 공부 이야기예요. 공부 안 하면 세특 잘 써봐야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고등학생이 되면 기본 용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제가 프린트를 하나 드렸을 건데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교육할 때 썼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 내용만 빠지면 돼요. 여기에는 없는데 표준 편차라는 말이 있어요. 그 표준 편차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내용 빼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넣어놨고요. 자, 어떤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냐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고등학교에 다 지워도 되는 거겠죠?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세요. 근데 TV에서 올해 이런 말이 나왔죠. 수능 국어가 어려웠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먼 나라 얘기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점수를 책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표준 점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참고를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시 수능을 보면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표준 점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면 표준 점수는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70점이 전국 평균이에요. 딱 가운데. 그러면 표준 점수는 100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100점 맞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130점 정도의 표준 점수 만점이 나와요. 그러면 평균이 내려가서 60 정도의 평균을 가지면 얘는 140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거 모의고사 얘기 잠깐만 할게요. 볼 때마다 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국어가
147이고요. 작년에는 140이었어요. 그러면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아이가 표준 점수는 매번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이거 가지고 너 시험 잘 봤네 못 봤네 이러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는 그냥 90점 이상이면 잘 봤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가 들어가죠. 근데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얘가 변하는데 참고로 5등급은 항상 예를 들면 100점이에요. 그 친구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좀 성적이 높은 아이들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의대를 갈 성적의 모의고사가 나오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131 정도가 96% 1등급 컷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0점에서 17점 차이 나죠. 그러면 이 96% 1등급보다 얼마나 잘 받는 학생들이냐에 따라서 의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3월달, 4월달, 5월달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봤을 때 아 그때 말했던 게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학생부에 나와 있는 입시용어 설명하면 내일 아침에 가셔야 돼서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집에 가서 보시면 다 이해는 가실 거예요. 다 이해는 가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 송도 쪽에 보면 자사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했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경쟁 상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나 뭐 인천대학교가 꼭 인천 아이들만 가는 건 아니듯이 그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자사고인데 S고의 현재 학생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부를 제가 논할 수 없는 게 걔네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 S 보면 어딜까요? 자사고 중 S. 상상. 그죠? 얘네 거를 보면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학생들 간의 격차거든요. 얘를 가지고 현재는 종합전형 때 고등학교 레벨을 봐요. 자 그러면 상상고는 어떠냐면 평균이 90이에요. 자 그리고 원점수가 94예요. 이럴 때 몇 등급 나왔냐면 4등급 나왔어요. 자 그럼 일반고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일반고는 평균이 대부분 60점대예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는 60점대에 94면 1등급이에요. 근데 상상고는 4등급이 나오죠. 자 두 번째 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얘는 Y고예요. 얘는 어디 자사고일까요? 외대고. 용인 외대고. 이 학교는 더 높아요. 92예요. 89점 맞으면 일반적으로 1, 2등급이 떠요. 근데 얘는 7등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상상고에 이 정도 되는 학생이면 얘가 실제로 3.6 정도 돼요. 1, 2, 3학년 평균. 얘가 이제 연대를 붙은 아이예요. 그럼 얘 원점수를 보면 일반고로 따지면 얘는 1.1 정도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사고 학생들, 너무 자사고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얘는 정말 따기 어려워 등급은.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평균보다 높아야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사고를 간다면. 이해되셨죠? 자사고 보내신 분들은. 자 근데 이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건 자사고는 아니에요. 일반고예요. 일반고인데 평균이 다 80점이 넘어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얘는 뭐 성적이 뭐 안 좋지만 그러면 얘는 한 88 정도 맞으면 2등급은 못 뜨고 한 3, 4등급 뜰 거예요. 일반고인데 이래요. 이 고등학교는 어디냐면 H고, 파주예요. 한민고. 여기 엄청 잘해요. 웬만한 자사고보다 훨씬 잘해요. 표준 편차가 6, 8 이러잖아요. 그죠? 상상고 외대고랑 거의 맞먹는 표준 편차를 보이거든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얘가 안 나오고 이 두 개는 나와요. 그럼 대학들이 바라볼 때 이 정도 고등학교는 아 그래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평균보다 높게 나오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등학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일반고예요. 일반고고 이제 올해 제가 대학 합격한 소식을 듣고 여기다 넣은 아이예요. 일반고고 평균이 60점대죠. 그죠? 이게 일반고의
거의 대부분 60점대 일반고가.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면 평균이 60점대가 나오는데 얘네가 중학교 때 몇 점이었을까요? 거의 85에서 90 맞던 애들이에요. 자, 그럼 얘는 엄청 뛰어난 아이죠. 왜냐면 98, 98, 100, 99만 이러잖아요. 얘가 5등급이에요. 얘가 서울대 의대는 예비 1번, 예비를 받고 들어졌고요. 지금 연대의대 합격, 고대의대 합격, 전남대의대 합격한 광주 아이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등학교와 위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비교해 보고요. 또 하나는 얘는 자사고이긴 한데 평균이 낮죠. 이게 서울의 유명한 세화고등학교예요. 되게 낮아요, 얘네는. 근데 얘네가 세화고가 왜 이렇게 낮냐면 얘네는 일단 딱 가서 성적 안 나오면 다 정신 돌려요. 그래서 평균이 내려가요. 근데 상위권 애들은 성적대가 엄청 높아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고등학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사고, 일반적인 자사고, 그 다음에 잘하는 일반고, 그 다음에 좀 못하는 일반고를 비교해 드렸어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대학들이 선발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들은 이 뒤에 있는 등급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등급은 교과 전형에 쓰이지만 종합 전형이나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교과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수시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상위권 대학. 이거는 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교과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좀 사라지는 이유는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등급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서 종합을 좀 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합을 섞는다면 이 내용들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아이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과목 버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맛보기 보여드렸고요. 자, 표준 편차는 없지만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원점수랑 평균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아버님 계신데 집에 가셔서 오늘 당장 우리 아이의 중학교 성적을 꺼내가지고 보지 마세요. 화납니다. 그러면 화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한 3, 4일 후에 마음이 진정되시고 아이의 성적표를 딱 꺼내보셨을 때 평균이 만약에 뭐 한 70인데 우리 아이가 95를 맞았으면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과목이고 이 과목은 아이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평균이 80인데 얘가 딱 91이나 90이에요. 그럼 이 과목은 보완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앞에 있는 것만 보지도 말고 평균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현재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보완해야 되는 과목을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대학들은 이것 갖고 학생들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자, 경쟁하는 고등학교는 이런 고등학교입니다. 자, 의학계열 아직 꿈도 있으시죠? 의학계열 맛보기 한번 볼게요. 근데 인천이 참 억울해요. 광역시 중에 지역인재로 못 가는 유일한 동네예요. 대전을 가면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로 가잖아요. 근데 인천만 없어요. 그죠? 인하대학교는 지역인재가 아니에요. 그냥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거지 전국에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단 지방애들이 인하대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해요. 제가 지방 아이들을 다 컨설팅을 해봐도 인하대 의대를 쓰는 아이는 없어요. 왜 없냐면 규모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인하대 의대가 또 하나는 지방 국립대 의대가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의학계열 맛보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인천 지역 학생들이 노려야 할 거는 이거예요. 지역 인재로 조선대 의대는 1.29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2025학년도에. 6학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근데 영남대학교를 보면 1.45가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역 인재가 원래 더 낮은 애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굉장히 높아요. 내기하고. 얘는 세기하고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구나 대부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위에 거는 100명이 원서를 썼으면 그 중에 10명 정도밖에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의대를 가고 싶다면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지방에 있는 지역 인재들한테 억울해하지 말고 일반 전형 중에 최저가 높은 걸 쓰면 이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도 의대를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의대 설명회 아무리 들어봐야 아무도 발표한 게 없어요. 고1을 어떻게 뽑겠다. 고1을 어떻게 뽑겠다. 발표한 게 없어요. 내년도 5월달에 발표를 해요. 근데 그때 발표를 하면 뻔합니다. 지방의대는 다 이런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천 지역 학생들은 만약에 지방대대를 간다면 이쪽을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 내신 공부를 죽도록 하겠죠. 그런데 나는 지방 아이들보다 유리할 수 있는 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 세종학원이나 뭐 다른 학원들처럼 수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걔네들보다 많다. 그럼 그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수능이 유리하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인천 지역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전 수능 못하겠어요. 대치동 애들은 수능 잘하잖아요. 걔네도 못해요. 지방 애들은 더 못해요. 대치동 가도 8등급, 7등급 다 있어요. 그 8등급, 7등급 애들을 1등급을 만들 수 있다라고 속이는 학원들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이 생활을 해봤는데 7, 8등급이 1년 만에 1등급이 될 확률은 없어요. 없어요. 진짜. 탐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걔네는 안 한 거예요. 그쵸? 기회는 주어졌는데. 인천, 수도권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보다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안 한 거라는 거죠. 즉, 이 아이들이 나중에 상위권 대학을 볼 때 상위권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죠. 얘네 자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등급제인데 2등급 2개 뜨면 자퇴해버려요. 지금 그래서 이런 반도 만들었어요. 검정고시 반도 만들어놨어요. 일반 재수학원에서. 근데 절대 자퇴시키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걔네 수능 올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능 올인 못해요. 걔네. 왜 못하냐면 커리큘럼이 안 끝났어요. 예를 들면 7등급이 1등급 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수원 수투 1학년 과정도 안 끝난 아이가 미적분을 해가지고 1년 안에 볼 수 있을까요? 2년 안에 될까요? 또 하나는 한 개 고등학교, 자기네 고등학교 300명도 못 이기는데 전국에 있는 45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또 하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왜 중요하냐? 기본을 가장 탄탄하게 단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희가 그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퇴하면 걔네 벼락치기도 안 해요. 그리고 학원을 들어갈 데도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왜? 커리큘럼이 안 끝났으니까. 그럼 어디 가냐면 스터디 카페 가서 혼자 보는 거예요. 혹은 아까 말한 검정고시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검정고시반을 들어가면 수능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자퇴시키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작년에 올해죠. 그 상담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능 얘기가 나와서 한 거고요. 어쨌든 수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앞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9시 가까이 될 것 같아서 할 말을 먼저 앞에다 해놓고 뒤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어나셔도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다예요,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 나갈 겁니다. 자, 1학년 학생들이 되면 이런 거예요. 수시와 정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되고요. 수시라는 거는 수능 이전에 먼저 지원을 한다. 즉, 선지원 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원 후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지원할 때 내 성적을 알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심하죠. 변수가 심하다는 건 아까 영남대나 이런 데처럼
최저학력이 높은 대학은 내가 붙을 수도 있는 낮은 내신을 갖고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정시는 선시험 후지원이에요. 지금이 정시 기간이죠.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새벽까지 작업하고 여기 오는데 차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죠? 어찌됐든 지금 정시 기간이죠. 정시는 위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점수 그대로 가요. 거의 대부분. 하지만 수시는 점프 구간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저는 100명을 수시 배치를 하면 4명 정도가 이상 증상을 일으켜요. 얘 이 대학 붙으면 안 되는데 왜 붙었지? 붙으라고 쓴 게 아닌데 붙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런 변수가 있어요. 정시는 한번 질러보시도 했을 때 붙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죠? 수시가 지금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시는 시험을 본 상태니까 지금 고민할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중에 여기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걸 생각하냐고 여쭤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아니 공부를 안 했으면 고등학교 공부를 먼저 시키셔야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다 아는 얘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5등급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3등급 받으면 기존에 5등급만도 못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2등급 이 하가 나오면 지방국립대도 못 갑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요거는 좀 볼게요. 대학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시대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과목은 안 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전자공학과를 가려면 과학 과목 중에 무슨 과목을 꼭 해야 되죠? 물리를 꼭 해야죠. 그죠? 그럼 대학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은 뭐냐면 최소한 기하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 교과 중에 투과목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이제 뭐 역학과 에너지니 뭐니 이래서 투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해야 서울대는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즉 내가 하기 싫은 과목을 뺄 수는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즘에 이과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죠. 이과 쏠림 현상이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학생들은 물리나 화학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과는 물리, 화학을 빼면 갈 과가 없어요. 그건 변함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고 대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에서 발표 미리 한 거예요. 공과대학은 물리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물리가 꼭 안 들어가도 되는 대학은 뭐 여기는 당연히 물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연과학대학 중에 사범대학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 정도는 물리가 안 들어가도 돼요.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리 되게 어려워요. 여기 혹시 여고 보내시는 분 계세요? 여고. 네, 여고는 물리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개설이 안 되는 학교에. 여고는 물리 개설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대학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고는 자동이수예요. 물리가 화학이랑. 근데 일반고는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고 같은 경우. 화학하고 생명 위주이기 때문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재미로 한번 볼게요. 전국 의대가 이런데 우리가 갈 의대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전국 의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의대 이렇게 있고요. 근데 경상도 의대가 제일 많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경상도에 광역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렇죠. 일단 인천의 3배 이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창원, 마산도 광역시급이거든요. 그럼 4배 이상이에요. 거기다 광역시가 아닌 또 시들도 있죠. 그럼 6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개수가. 그래서 여기는 많다고 해서 여기 대학이 쉽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치열합니다. 근데 전라도는 광역시가 하나죠. 여기 4개밖에 없죠. 근데 충청도는 그나마 대학이 좀 많아요. 충청권으로 인천이나 경기권 아이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의대학 계열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 의대가 4개가 있는데
얘는 얼마 안 뽑아요.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권. 근데 얘는 지역인지를 선발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 대학들 중에 이쪽 대학은 다른 지역 학생들이 오는 걸 별로 원치는 않아요. 전형상으로. 근데 충청권은 일반 전형도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할 때 지방대를 지방 국립대를 한다면 충청권 국립대 정도가 의학 계열로 인천에서 가기 좀 그나마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대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버님 중에 주변 지인 중에 치대 나오신 분 있으면 존경하셔야 돼요. 없어요. 심지어는 경기도에 치대가 아예 없어요. 치대 가기 진짜 힘들어요. 치과 의사분들 존경하셔야 돼요. 너무 가기 힘들어요. 다 지방에만 있잖아요. 그 치대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대보다 낮은 게 치대 아닌가요? 낮긴 하지만 치대 매니아층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 배를 다루고 꼬매고 찍고 이거보다는 입 보는 게 나은 애들도 있어요. 아 실제로 그래요 어머님. 한의대 있잖아요. 한의대 가는 애들 보면 찍고 꼬매는 건 안 되는데 찌르는 건 돼요. 한의대가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도 의사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치의학과는 이렇게 있어서 치의학과는 실제로 이 지방 치의학과도 그렇지만 인서울 치의학과는 약간 넘사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고 보내신 분들은 서울에 약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 여대가 4개예요. 이 설명을 하면 남학생 학부모님들이 억울하다고 하세요. 우리 애들은 약대는커녕 군대도 가야 되는데 여학생들은 약대가 서울에 4개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근데 저 여대 약대는 잘 뚫려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지방대 약대는 많지 않아요. 그죠? 아까 의대처럼 쫙 이렇게 없잖아요. 얘네들도 다 서울에 있는 약대를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한의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한의대는 유명대학교에는 없어요. 유명대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은 일단 못 들어본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세명대 한의대라고 있죠. 세명대 들어보셨어요? 그나마 이 지역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다녀요. 세명대학교 재단 버스가. 경기대원 버스가 있는 재단이에요. 네. 아무튼 세명대는 제천 의림지에 있어요. 한의대 빼고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천 의림지에도 딱 학교에서 왜냐면 저는 대학을 다 가봤거든요. 정대대학. 학교에서 딱 보면 의림지 그 놀이기구하고 이 유원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6시 반 되면 다 불이 꺼져요. 그러면 한의대 빼고는 이 대학은 가면 안 돼요. 아무튼 한의대학교는 대부분 좋은 대학교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의학과는 전국에 국립대 있죠. 각 도의 국립대에만 존재해요. 자, 수의학과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동물병원 이렇게 많은데 의대, 수의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 때는 수의대가 엄청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죄송하지만 소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소 살리는 직업이 훨씬 더 각광받던 시대였는데 지금 의대가 훨씬 높죠. 하지만 지금 수의대는 아이들이 로망을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제자도 아버님이 큰 병원 산부인과 원장님이시고 오노 원장님이신데 얘는 수의대 갔어요. 물려받기 싫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도 물려주기 싫대요. 야 의사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넌 그래 수의대 가서 동물병원 차려줄 테니까 편하게 살아. 수의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계열 중에는 그냥 이건 맛보기로 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딱딱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대학들은요 2014년도에 발표한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지만 전형의 차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특기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은 알아야 돼요. 다만 입시 결과는 바뀔 수 있겠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이 바라보는 시점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들은 이미
이 5등급제를 예전부터 들었고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형수능도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요즘 대학들이 자유전공을 많이 뽑아요. 통합전공을 많이 뽑아요. 얘네들 위해서 대비한 거죠 미리. 그러면 이 통합전공과 일반전공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준비하는 건 교과전형이나 정시전형에 교과전형에는 종합을 붙이고 정시전형에는 학생부를 붙여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9등급 학생이 수능 잘 보면 서울대를 갔죠. 지금 못 가죠. 서울대는 다 교과가 들어갑니다. 정시에도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렇게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점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내용이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정량으로 평가됐던 게 교과전형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은 그냥 1등급만 보는 거죠. 그죠? 원점수가 100점이든 90점이든 상관없이. 다만 지금은 이런 체계로 좀 바뀌는 추이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 고려대처럼 교과에 서류가 들어가고요. 경희대처럼 교과에 종합이 들어가고요. 성균관대처럼 교과에 종합이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게 지금 내년도 5월이 되면 대학들이 아마 우리는 종합을 섞을까 안 섞을까를 판단할 것 같아요. 내년 5월 이후에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꼭 들으세요. 왜 꼭 들으라고 하냐면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알지만 종합전형도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일반고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변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합격을 하거나 우리가 대입을 준비한다고 하면 교과와 학생부와 최저학력 기준 3개를 준비하는 게 교과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지 학생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다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 선생님 예전에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전에는 니들 지금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어. 물화생지 다 해야 됐고 물화생지 2까지 다 해야 됐고 거기다 학교활동 다 해야 됐고 근데 이게 줄어든 거야. 그리고 수능도 엄청 어려웠어. 근데 학생들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고 수학도 지금의 수투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야.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전형은 요 정도 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비고일 학부모님도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선배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종합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오신 것도 아마 종합전형 때문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전형은 이 3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가지였어요. 원래 4가지였는데 이 4가지를 3가지로 줄여놓은 상태이고 2028학년도 이후에도 아마 이 3가지가 주된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어머님들 저 수업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적으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어머님들이 적어놓은 걸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오늘 들으시고 다음에 한번 또 들으시고 하다 보면 그때 이해가 가요. 적어놓으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저도 메모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학생 성적이 얼마인데 이건 이렇게 그걸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들으면 이틀 있다 전화 와요. 이게 무슨 말이었죠? 지금 적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으셔야 될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은 대학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 대학들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려면 중앙대, 경희대를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부모님들도 지금 중앙대, 경희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여기에 넣어놨고 궁금하신 분들은 걔를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중앙대학교를 보면 중앙대는 종합전형을 2가지 형태로 뽑습니다. 제가 앞에 자사고와 일반고 설명드렸죠. 그죠? 자, 자사고는 생각해보시면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죠.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럼 얘네는
그 성적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 다른 걸 많이 볼까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대학교는 두 가지를 구분해놨는데 이쪽을 보시면 학업 역량을 적게 보고 진로 역량을 많이 보죠. 이쪽 거는 학업 역량을 많이 보고 진로 역량을 좀 적게 보죠. 자, 얘는 학업 역량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를 더 많이 보였죠. 이쪽이 자사특목 쪽이에요. 이쪽이 일반고 쪽이에요. 그러면 입시 결과론적인 걸 보면 얘가 중앙대학교와 종합전형이 현재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5등급제로 변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2.2에서 2.5 사이 정도가 돼요. 얘는 3.5에서 5등까지 붙어요. 얘는. 이해되셨죠? 왜 얘가 5등까지 붙는지. 아까 걔네들이 90점이 넘으니까 얘네랑 똑같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0인 학생이 있어요. 일반고예요.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얘는 2.2에서 2.5 정도, 얘는 3.5. 쓰면 안 돼요. 이 대학 성적이 아니에요. 근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다 써요? 여기다 써요. 그럼 일반고 3.0이 자사고의 3.5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져요, 이게요. 지죠? 그럼 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왜 지지? 결과는 우리가 더 높은데? 아, 세특이 잘못됐구나. 보다 많은 내용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은 학업 우수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가 격차가 크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자사고들은 격차가 적으니까 더 많은 걸 열심히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있는데 낮은 쪽을 쓴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합전형은. 자, 경희대학교는 둘을 똑같이 봐요. 자, 그러면 자사고도 볼 수 있고 일반고도 쓸 수 있죠. 그래서 한 일반고가 한 70% 정도 합격하고 자사특목고가 30% 정도 합격해요. 경희대는. 그럼 일반고를 많이 뽑은 건가요? 굉장히 적게 뽑은 거죠. 자, 일반고가 100개 있으면 자사고가 몇 개나 될까요?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100개의 고등학교에서 70명 뽑았고 2개의 고등학교에서 30명 뽑은 거예요. 얘는 자사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생각하시면 되고 뭘 보면 되냐면 이거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얘네들은 본다. 그리고 얘도 경희대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본다. 그죠? 그런데 여기 세특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세특은. 단 한마디도 세특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다들 세특이 잘못된 줄 알아요. 세특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세특은 이 세 가지의 역량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생각해야 되는 건 세특은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얘네 둘인 거죠. 그렇죠?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좀 더 자세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업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이에요. 근데 그 성적을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보는 건 이거죠.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선생님, 우리 애는 한문을 싫어해요. 싫어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 학업 수행 의지가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에서 볼 때 학업 성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왔죠. 학업 성취도가 중요하다는 거는 아까 말한 뭐죠? 원점수가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5등급제면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1등짜리 1등급이냐 1등짜리 1등급이냐 예를 들면 4등짜리 1등급이냐를 구분하는 게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9등급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5등급제로 결과를 제가 말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자 1등급 마지막에 됐고 1등급, 2등급 마지막에 됐어요. 그럼 교과전형으로는 얘가 이기죠. 근데 종합전형으로 보면 얘는 1등급을 4등으로 맞았고요. 얘는 이거를 1등, 5등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종합전형. 얘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이 내신이 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생들 들었지? 공부가 우선이야. 이제 학생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막 혼내요.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니가 왜 웃어? 그랬더니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고3 애들을 모아놓고 하면 다 웃어요. 다 자기 얘기를 해요. 재수생 모아놓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왜 재수를 하는지 알아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입니다. 자 그런데 진로 역량이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학업 역량은 다 이해되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진로 역량은 도대체 뭐냐? 경희대 똑같이 학업 역량을 보고요. 진로 역량은 뭐냐 도대체? 라고 보는데 진로 역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공학과를 가려면 물리를 해야 되는 기본 교과 이수 노력이 들어가요. 자 그럼 자세히 보시면 중앙대학교예요. 보면 전공 관련 과목을 적절히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아이는 지금 꿈과 희망이 없어요 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상담할 때 힘든 상담이 뭐냐 어느 과를 원하세요? 그럼 공대여예요. 공대여는 희망이 아니에요. 생명공학과랑 전자공학과랑은 전혀 배우는 게 달라요. 이 진로도 전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래서 이과의 과를 선택하실 때는 수학과 과학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과나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과가 수학과 과학의 조합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면 예를 들면 물리, 화학, 수학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문과로 보내실 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과는 경영 경제만 상관이 있어요. 경영 경제는 이제 미적분을 한 친구들을 선호해요. 나머지 예를 들면 도고동문학과는 뭘 해야 돼요? 없어요. 근데 이과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그럼 진로 역량 알겠어. 그러면 이수한 과목이 뭔지를 본다는 거잖아. 두 번째 보시면 이수한 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을 봐요. 둘 다 그러면 학업 역량이에요.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을 잘했느냐를 보는 게 진로 역량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활동적인 부분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똑같습니다. 경희대학교 그죠? 전공 관련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다 대학들은 뭐죠? 성적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학생부의 오해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이에요. 세특 잘 썼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통념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그 조민 씨 딸 모냥 하여튼 이게 다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렇게 선발을 못해요.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다. 그러면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문제를 치지 않으면 돼요. 사고를 안 치면 돼요. 학폭이나 혹은 이런 내용이 없으면 돼요. 그냥 이 아이가 소통 능력이 있냐, 배려심이 있냐, 뭐 성실함과 규칙 준수를 하냐,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조용히 학교 잘 다녀도 되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거의 만점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동체 반장, 정교 회장 얘들은 거의 만점을 받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거 시키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성적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장을 하면서 전교 1등을 유지하는 전국의 반장들은 별로 없습니다. 반장을 하면 꼭 힘들게 아이들이 생활을 해요. 한 번만 시키세요. 근데 반장을 꼭 안 해도 리더십이 없다고 판단하냐? 그건 아니에요. 조용히 본인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게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은 반장, 정교 회장들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중요도에서 공동체 역량을 얘도 10% 보죠. 제일 낮게 보죠.
얘도 20%, 얘도 20%. 제일 낮게 봐요. 왜냐면 구분을 많이 안 하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공동체 역량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추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써주세요. 그리고 멘트가 똑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대하며 교우 관계가 좋고 적극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특이하게 뭐 어떤 말들이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있어요. 수학 성적이 부족해서 힘들어했으나 본인이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극복하고 있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수학 성적이 낮아서 힘들어했다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죠? 맞아요. 성적에서 얘가 낮으면 근데 얘 그걸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근데 가끔가다 악의적인 선생님이 존재하긴 해요. 악의적인 선생님. 얘가 되게 미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소송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 잘 안 하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웬만하면 욕먹을 잘 안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특 얘기는 한 번도 없죠. 대학에서도 얘기 안 하죠. 근데 컨설턴트들이 세특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유튜브에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제가 오래된 입시 컨설턴트잖아요. 저 생각보다 나이 어립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 50 안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1년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종합전형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전에 종합전형은 자사특목고 애들만 쓸 수 있었던 게 일반고 애들까지 넘어와요. 자, 그럼 이때 뭐가 있었냐면 자소서라는 게 존재를 해요. 2018년도까지. 자, 그럼 이 자소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입시를 분석하기보다는 이거 하나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자소서가 이때 없어져요. 그럼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동아리 활동 내용이나 개인 활동 내용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라져야 되죠. 이 사람들 다 어디로 넘어가요? 그쵸, 세특으로 넘어가요. 세특을 작성해 줍니다 라고 해서 몇백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세특은 절대로 제3자가 건들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 세특은 니들이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세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특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세대학교 내용이에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학습 과정,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교과도 선생님이나 혹은 토론, 조별활동, 개인 과제 등을 해나가면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걸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국어에다가 국어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자꾸 뭘 써요? 의대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된 세특. 영어에다가 1학년 영어에다가 의대 내용을 또 써요. 수학에도 의대 내용을 써요. 도대체 너는 국어 시간에도 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대학들이 아예 세특을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세특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2등급을 맞았는데 실제로 이 아이의 노력한 걸 보니까 세팅에서 봤더니 많이 노력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보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앙에서 발표한 거예요. 불합격 사례, 합격 사례를 대놓고 얘기했어요. 불합격 사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관심 분야와 교과를 과도하게 연계하여 해당 교과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 및 학습 활동 등을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국어에다가 왜 자꾸 의대를 갖다 붙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세특은 정확하게 뭐냐면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 무슨 말이냐? 일기는 한 걸 쓰죠. 하고 싶은 것만 쓰는 건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꿈이지. 근데 세특에는 자꾸 꿈을 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러면 한 걸 써야 되는데 한 거는 별거 없어요.
공부를 하다가 막히고 이 막힌 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 친구들과 토론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탐구력을 발휘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쓰는 게 세특이란 말이에요.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쓸 말이 없다고 아이들이 판단을 하니까 꿈을 써요. 꿈은 어디서 찾죠? 드라마나 책에서 찾죠. 그 책을 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책을 인용하려고 하니까 멋있게 인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에다가도 원서를 읽었다고 적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보다는 본인이 교사와 대화하고 어떻게 수업에 임했으며 어떻게 내가 활동했는지를 적는 게 세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걸 쓰면 돼요. 그러면 제3자인 제가 봤을 때 일기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하루 일과 중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내용을 대부분 일기로 써요. 사건, 사고는 좋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사건, 사고에도 그날 있었던 것 중에 제일 특이한 거죠. 세특이 과목별로 내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내 경험담 위주로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이 바라보는 세특은 그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아니 얘가 왜 떨어졌지? 세특이 잘못됐나 보다. 아닌데. 이해되셨죠? 아까 제가 서울대, 의대 예비번호 받고 연대 붙고 고대 붙었다는 애 있잖아요. 걔 세특 보면요.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세특이에요.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1학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걔 세특을 읽어보면 다 자기가 한 내용들이에요. 반면에 걔랑 비슷한 성적인데 서울대 1차로 떨어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성적이 높으면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 다 너무 연계시켜놨어요. 대학들이 원하는 건 이 학생의 과목별 세특이에요. 이거는 과목별 세특. 과목별 세특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맞게 잘 쓰되 아주 일부 내용은 진로 역량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진로 내용이 다고 과목 내용이 거의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세특인데 컨설턴트가 바라볼 때는 이 유튜브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바라볼 때는 아니 왜 저 진로 연계를 안 하셨어요? 여기서 이걸 다 볼 건데 아니에요. 진로 역량 아까 대부분 뭐였죠? 전공 관련 성적과 이수 과목을 볼게요. 진로 역량에서. 그러면 아까 저희 일반고 학부모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앞에 교과 전형에 종합 전형이 붙는다 그랬죠? 그거는 어떤 게 붙는 거냐면 좀 10분 정도 더 할 건데 괜찮죠? 네네네. 자, 교과 전형에 종합이 붙어요, 그죠? 이때는 공동체 역량이 빠지고 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를 자꾸 넣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대학들이 진로 역량을 넣는 게 여기에 전공 관련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학들은. 전자공학과를 왔는데 얘가 물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애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진짜 막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을 만큼 화가 난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다만 우리 아이 학년 때는 자유 전공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문으로 들어가도 문과 아이들이 자연 계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공대를. 그럼 그때는 아마 물리학을 이수하라고 할 것 같아요. 대학에서.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형태는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물리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대학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렇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가든 종합 전형을 가든 진로 역량에 있는 이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수 과목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요즘에 다 발표를 해요. 이 과는 이런 과는 이런 거, 이런 과는 이런 거를 다 발표를 하거든요. 잠깐만요. 빠졌네요. 다 이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존재를 합니다. 그건 보기 되게 편합니다. 어딜 가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역량 거기에 맞추시면 되고 지금 집에 가셔서 오늘은 대화하지 말라고 했죠. 한 3일 정도 있다가 일요일 날 아이하고 밥 먹으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너 근데 무슨 과를 모아보신 일? 넌지 물어보셔서
1학년이 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아까 일반고 같은 경우엔 개설이 안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너 2학년 때 무슨 과목 수강할 거야를 미리 조사해요.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어요. 아이들의 꿈은 변할 수는 있지만,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변한 거는 변한 대로 대응을 하지만 그래도 미리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미리. 그런 말 있죠. 아버님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셨던 아버님들은 무조건 아버님들은 이제 이과에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환경공학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목공학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되기 제일 좋은 과가 이 두 개 과예요. 왜냐하면 선호도가 요즘에 되게 떨어져요. 그럼 이 두 개의 과는 수자원공사에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질을 연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이런데 공무원으로 엄청 잘 합격을 해요. 근데 반면에 경영경제 나오면 공무원 합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의 꿈을 들어보고 그래 너는 공무원의 길도 있을 수 있겠구나, 혹은 너는 사업가의 길도 있을 수 있겠구나, 너는 혹은 대기업의 길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막지 마. 그래서 아이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은 아이가 어느 정도 과나 대학이나 혹은 진로를 생각해 놓으시는 게 편해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제가 문자를 딱 받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무슨 과목을 들으면 될까? 그럼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대 중에 무슨 어디 공대요? 그게 없는데요? 그걸 정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특은 오해하지 마세요. 세특은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한 걸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 한 걸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세특에다 전공적 합성 진로 역량을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진로 역량은 예를 들면 공대를 갈 친구나 의대를 갈 친구는 수학이나 과학의 진로 역량을 충분히 붙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쪽에다 해야지 국어 영어에 대한 붙이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끝이에요.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자율전공은 지금 유행하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걸 되게 좋아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대치동 2년 뒤를 미리 고민을 했대요.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렇게 뽑습니다. 서울대는 교과전형 안 뽑아요. 종합전형만 뽑고요. 뭐 1단계 이렇고요. 최저학력은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가고, 연세대학교는 교과 100이고요. 뭐 이렇게 이래요. 자, 고려대학교는 서류가 들어가는 거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이건 1년 뒤에 보세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자, 정시는 2학년 2학기 시작할 때쯤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죠. 그때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은 정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학생들 오해할까봐 다시 얘기하는 거야. 교과 전형에 최저가 붙으니까 정시가 우리가 더 유리하다면, 아니, 최저 맞추는 게 수도권이 더 유리하다면서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은 어디든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근데 지방은 어디든 가든 수능 수업을 안 해. 정말 그래요. 걔네는 수능 수업을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딜 가든 있지 않아요? 여기도 있고, 옆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여차하면 아버님이 이제 쏘는 거죠. 그죠? 뭐 목동 러셀이나 죠. 목동 러셀이나 이런 데로 막 갔다 오면 돼요. 부천이든 어디든. 그죠? 그래서 크게 여기는 문제는 없어요. 단, 너무 빨리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2학년 2학기다. 그런데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3학년 1학기 교과 교재가 수능 특강이에요. 3학년 1학기 교과 내신 수능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때 준비하시면 돼요. 단, 그 고등학교가 3학년 1학기 교과가 수능 특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겨울방학 때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일단 내신 원점수 수행평가 잘 보고 이거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냥 이거는 혼선이 있었던 올해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울고 웃고가 있었어요. 그래요? 의대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뭐가 알고 있냐면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대부분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교과 거의 안 뽑아요. 종합으로만 선발을 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충북대학교 보면 원래 계획에 52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12명을 줄었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자, 어머니 잠깐만요. 2분 있다가.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청권 성호도 1위 순천향대, 전라권 전남대, 경상권은 부산대 경북대예요. 이거는 불변해서 얘네가 인하대 아주대 안 갑니다. 참고로 조선대학교가 전남대 바로 밑에 있는 의대인데 걔네가 인하대 가냐? 안 가요. 그냥 조선대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불리한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의학계열 생각하시면 되고. 어머님은 왜 잠깐 계시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보면 고등학교 보면 이것만 듣고 가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한테 뭐 예를 들면 빨간 펜이나 아니면 학습지 시키실 때 예를 들면 자 이거는 하나야 이건 둘이야 하나가 모이면 둘이 되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인지시키죠. 학생들은 기억날 수 있는데 니네 초등학교 때 시계 보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았어? 바늘 시계 보는 걸 못해요 애들이. 왜 못할까요? 우리가 알려준 건 아이들한테 알려준 건 10진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시계는 12진법, 60진법, 24진법 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시계를 본다고? 근데 우리나라 이걸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때 저희가 인지시키죠. 바늘이 여기에 있으면 12시나 24시야라고 인지시키죠.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인지하는 단계예요. 고등학교 공부는 전혀 달라요. 학생들. 전혀 달라요. 이때는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내용만 들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요. 인지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런 말 하죠. 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못하지? 이유는 인지의 시기에서 학습과 탐구의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범위가 중학교 범위가 이 정도였다면 고등학교 범위는 엄청 길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걸 다 학원이랑 학교에서 다 해줄 수 있죠. 고등학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학생이 해야 돼요. 이걸 다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릇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뭐만 해요? 얘만 하겠죠. 그럼 얘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걸 재수생한테 설명하면 그래서 재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용은 가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학생들. 인지가 끝이 아니야. 내가 더 많은 문제나 더 많은 개념을 이해하고 노력해가지고 탐구하려고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와. 되셨죠? 자, 이 이야기는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 한 달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은 영어를 접하는 기회가 어때요? 굉장히 많겠죠. 계속 돌아다닐 거니까 여행 가서. 걔네 영어 잘 할까요? 근데 미국에 한 2달, 6개월을 살다 온 친구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영어를 안 하지만 걔네 훨씬 잘하죠. 왜냐면 자주 접하는데 조금씩 계속 접하는 거죠. 언어는 계속 접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습 계획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아버님 이렇게 웃으셨는데 쓰는 방법을 교육해 주신 적은 있나요? 그것도 없죠. 근데 왜 넌 안 써? 옆집에 쓰던데. 자, 학습 계획서 쓰는 방법이죠. 무슨 말이냐? 학생들은 학습
학습계획서나 내가 공부를 할 때 국어, 영어를 하루에 3지문 이상씩 혹은 30분 이상씩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매일 배정을 매일매일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있어요. 학생이 학원을 갔다 10시에 끝나서 집에 와요. 근데 걔한테 너 공부 열심히 했어라고 물어보면 걔가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밥 먹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왔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얘는 월요일이 그런 날이면 이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국어, 영어만 공부를 하겠죠. 예를 들면. 근데 학생들은 B라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화요일이에요. 이날은 학원을 안 가요. 자, 그러면 수학, 과학, 사회, 과학은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인데 과학이라고 하면 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은 기본 개념이 존재해요. 용어가 존재해요. 얘를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학문은 개념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활용이라는 탐구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고등학교가 됐을 때 얘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수학, 과학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개념 공부를 하고 애들 어떻게 하죠? 문제를 풀어요. 끝.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해설지를 다시 봐요. 끝. 이게 아니라 왜 내가 틀렸고 왜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됐고 이 개념을 이렇게 쓰는구나를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고민을 누가 해주죠? 맞아요. 질문을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원래 이건 누가 했어야 되죠? 스스로 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선생님이 해설해 주겠죠. 또 하나는 내가 인강이 대체해 주거나 요즘에 유행하는 그 태블릿 PC 1대1로 해주는 질문에서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능력이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해도 안 되면 그게 나아요.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그러면 30분에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화요일은 학생이 학원을 안 간다고 하면 시간이 길게 들어가겠죠. 이런 날 수학을 왕창 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계획서 짤 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일주일에 하루 쉬어 이렇게 타협하시잖아요. 하루는 놀아도 된다고. 월요일날 놀라고 하세요. 주말에 놀라고 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놀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선생님 미안해. 너무 공부만 하라고 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선생님이 니네가 고3이 됐을 때 야 못하니? 나도 이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영어는 국어, 영어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영어가 이슈가 되는 수능이 나와버리면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영어 좀 한다고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3% 1등급 나왔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죠. 매일매일 영어만 치면 수능 영어도 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입은 유사하지만 결과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 게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얘는 1년 선배들 있죠. 걔네 입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다음 주에 고2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암울해요. 왜냐면 작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또 해야 되나? 왜냐면 걔는 이 내용이 비슷하니까 결과론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공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2학년 2학기부터. 자퇴 절대 안 해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추려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준비할 거는 교과 성적에서 원점수를 높이자.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내 진로와 연관되어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올바른 학생부를 만들자. 꿈보다는 사실 위주다. 학생부라는 건 내가 한 걸 기록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걸 기록하는 건 아주 일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시는 2학년 2학기 때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갖고 1시간 얘기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게 다른 거죠. 대학 이야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대학 이야기 지금 들어서 뭐합니까? 네. 결론은 뭐냐? 공부해라. 이게 끝이에요. 제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매년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 하는 학부모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내신이 안 좋아요, 선생님. 수능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수능 성적을 올리든지 내신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라고 착각들 하세요. 못 가요. 그래 놓고 재수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수능을 처음 접해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교과가 낮으면 교과를 올리려고 노력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교과가 낮아서 교과를 쓸 거 없다면 수능을 올리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고등학교 3 N수생 부모님들이 하소연 실제로 95% 정도 해요. 재수하러 들어오시거나 고3 컨설팅 받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다. 95%예요. 정말로. 고등학교 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서울대 의대니 어디 의대니 해서 어디든 가요. 그리고 걔네는 부모님이 너 반수해볼래라고 말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해서 또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 근데 중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대요. 근데 방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공부의 접근 방법이에요. 인지만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인지만 하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학원에 올인하지 마세요. 아, 이거 참 학원이구나. 뭐 여기서 광고 하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황일환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부른 거예요. 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정시 때문에. 그분 저하고 한 10년 됐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아이들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예요. 제가 한 번도 이분이 지각을 하거나 미리 와서 준비를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매일 1시간 먼저 칠판에 다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료력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해달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원 숙제, 학교 숙제만 했던 수동적인 학생은 이 위에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 중학교 때까지 잘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것만 해도 중학교 때 잘했습니다. 이해됐지? 니네가 무슨 죄니? 이렇게 앉아있어가지고. 자, 인지하는 시기에서 공부하는 시기로 변경된다.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고 공부량을 조절하자.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는데 애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졌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 계획서를 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지금 고1한테 시키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시키는 거는 고3과 재수생들이에요. 걔네들은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1 애들은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국어 영어 하고 너가 시간 많은 날 수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얘는 보면 나한테 600분이 주어졌는데 국어 몇 분, 수학 몇 분, 영어 몇 분 잘게 쪼개고 그거를 시간대로 나랑 다 쪼개고 이러는 거예요. 시간을 먼저 지배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비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너는 기숙학원 가니? 겨울방학 때? 너도 안 가니? 가기 싫지? 고1, 예비 고1 기숙학원 보내는 거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탈출 많이 합니다. 아침밥 먹고 그때가 제일 비는 시간이에요. 선생님들 관리 감독이. 왜냐면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예비 고1 애들은 저도 감당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부모님 자녀분이 똑같은 애들 100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저 혼자 감당을 합니까? 그래 감당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숙학원보다는 시내 학원에 있는 윈터를 보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이 집에 와서 할 말이 있거든요. 엄마 너무 힘들었어.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기숙학원에서는 어디다 얘기를 해요. 방에 가면 불 끄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천장 쳐다보면서 울어요 걔는. 기숙학원은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보내는 게 최고예요. 왜냐면 그때는 애들 스스로도 해야 되고 많이 느끼고 옵니다. 그리고 안 보내셔도 상관이 없는 게 요즘에는 윈터스쿨이 시내 학원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곳 보내시면 됩니다. 자, 학생학부님의 올바른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네. 또 설명회가 이제 방학 끝나고
끝나고 나면 또 있으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시고. 네. 오늘 1학년 시험 공부하고 연애는 그 신송 간다고? 네 오늘 누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 그냥 엄마가? 야, 공부를 열심히 할 대단한 각오가 되어 있나 보다. 어? 여기 다쳤어? 네 아이고, 어떻게 거기도 다치니? 이제 수업을 들어와야